그리고 아래는 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같이 이제 사업 신청서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사업 신청서도 제가 그럼 바로 한 번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신청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해당 사항 체크를 하면 탈락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해당이 안 되면 신청을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인만 이름만 쓰시고요. 그 다음 서명만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졸업 예정자들이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첨부 서류는 아래 또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작성하는 서류가 이 서류고요. 증빙 자료는 나중에 해당 시에 제출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동의서가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양식이. 그다음에 기업 법인도 동의서가 아래에 있을 거고요. 여기 날짜와 이름을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자, 본문을 8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꿀 사업입니다. 꿀 사업. 왜냐면 제가 1년에 2억 받는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건 이제 R&D 과제였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사업 계획서를.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이 8페이지는 정말 쉬운 진짜 꿀 사업입니다. 꼭 신청해 보세요. 자, 사업화 과제명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과제를 적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자동으로 세척되는 모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냥 대충 적었는데 이거 좀 이렇게 좀 관심을 끌만한 그런 제목이면 좋아요. 아니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적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한 것들을 적으시면 되죠. 자, 신청자 성명 유디슨. 자, 업체명. 자, 업체명을 어떻게 할 건지. 유디슨 컴퍼니. 뭐 업체 회사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창업일은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 이땡땡땡땡땡땡땡땡 적으시고요. 법인인 경우는 이제 법인 번호를 적으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뭐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 법인 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같이 이 법인도 하나의 사람 인격이 있는 회사니까요. 그 주민번호 같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넣으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자, 개업 연월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적으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내실 때 처음에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거나 그러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년에 매출이 한 1억 이하다. 그럼 개인 사업자로 내시고요. 개인 사업자도 이제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요. 한 연 매출이 한 3천도 안 나온다. 그러면 간이 과세자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3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일반 과세를 신청하시면 돼요. 자, 간이 과세로 신청하는 게 세금 낼 때 훨씬 적게 내요. 그러니까 간이 과세로 웬만하면 낼 수 있으면 내시고요. 1억이 넘어가면 이제 법인 사업자로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막 투자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러면 법인 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아요. 자, 혼자 대표인지 아니면 공동 대표로 2명 이상이 대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1억을 받겠다면 여기에 7천만 원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총 사업 자금이 얼마인지 넣으시고요. 자, 작년에 고용을 몇 명을 했고 대표자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 일어났고 뭐 수출 얼마 일어났고 이런 걸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얼마 신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0만 원 뭐 이렇게 그냥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뭐 디자인 프로그램 등 등록한 게 있으면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창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있다면 적어주시면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사업화 과제를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뭐 자동으로 세척되는 뭐 모자 이렇게 적었는데, 자동으로 세척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모자를 세척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핵심 기능, 모자 내부에 세척제가 구비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세척되는 기능, 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만든 건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든 건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적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자신이 하려는 그런 사업을 넣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소비자층은 누구냐? 모자 세척이 힘든 사람들, 뭐 10대, 20대, 30대, 뭐 다 되겠죠. 주부등. 뭐 40대도 쓰잖아요, 모자. 그냥 사람들이라 쓰면 되겠네요. 자, 사용처는 개인, 개개인.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자,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해. 아이디어 단계. 여기 나와 있네요.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만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 실제 제품으로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면도 나왔다. 그리고 이거를 제작을 다 하진 못했지만,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어 놨다.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봤다. 실제 기능 구현은 되지 않지만, 만들어 봤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자, 국내외 목표 시장을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시장 크기를, 규모를 넣으시면 됩니다. 뭐 수익에 대한 숫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어떤 시장에, 그러니까 모자, 동대문 가면 뭐 모자 판매하는 곳 많잖아요. 그런 곳에 뭐 납품을 하겠다. B2B는 이제 기업 대 기업 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동대문의 그런 도매 시장도 기업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가게잖아요. 그런 곳에 납품을 하겠다, 대량으로. 그래서 또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겠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수요가 있다. 그러면 많이 팔리겠죠. 그 숫자들을 좀 정량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정량적이라는 거는 수치를 수치화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판매할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뭐 동대문 어디 상가에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 또는 설계도를 삽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진을 모양을 만들어서 찍거나 아니면 그래픽으로 그 상상하고 있는 그 제품의 모형을 그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모자, 자동으로 세척되는 모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설계도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아이템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나 설계도를 한두 개, 네 개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 사진의 설명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되게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넣어주실수록 좋아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인식. 이 사업계획서에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모자는 세척하기 위해서는 뭐 모양이 흐트러지고 몇 번 세척하면 오래 사용할 수가 없고 세척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개발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필요한지, 사람들이 왜 필요해 하는지를 나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주면서
언제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해외 진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근데 뭐 너무 허망한 것들을 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기능, 효용, 뭐 성분, 디자인, 뭐 여기서는 세척제를 어떤 뭐 친환경적인 세제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해서 말릴 수 있게 건조될 수 있게 어떤 성분을 써서 어떤 경쟁사와 우위를 선점을 하고 차별화를 세우겠다. 뭐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사에서 도용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은 이제 돈을 만약에 이제 다 쓸 거 아니에요. 1억 원을 이제 다 썼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니구나. 이거는 이 1억을 가지고 이 1억이 왜 필요한지랑 이 1억으로 어떻게 쓸 건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재료비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예를 든 자동으로 세척되는 모자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세척제가 들어가겠고요. 뭐 세척제를 담을 수 있는 무슨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통이 되겠고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 알아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그 다음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고 이 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표도 되게 중요해요. 이 표가 이상하면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수 시장이라는 건 국내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국내 시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동대문 시장을 타겟을 한다거나 주요 소비자층이 대부분 모자를 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언제 이거를 출시를 할 건지, 뭐 그다음에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그냥 기재하시면 되세요. 아직 사업을 운영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해외에서도 모자는 쓰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모자로 그냥 대충 얘기를 해서 그런데 보통 다 아이템들도 그런 시장들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수출 분야 핵심 인력 현황이 당연히 없죠. 초창기 현인데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건 해당 사항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되는 회사면 창업 성장 학교를 신청도 하지 않겠죠.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해야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는지를 되게 궁금해 합니다.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셔서 잘 작성을 해주세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이 팀원도 되게 중요한데요. 꼭 한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표자 혼자여도 대표자가 의지가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할 신체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몇 명을 더 고용을 할 계획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어떤 조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시에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려우면 그냥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좀 어려운 말들도 있긴 한데,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 관계 기관에 전화하셔서 사업 담당자 연결해달라고 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스캔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내가 만약 기술 경력자다 그러면 여기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만 39세 이상일 때만 이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 작성했네요. 제가 볼 때 이거 하루면 정말 다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동의함 이런 건 동의함 작성을 해주시고요. 동의함 아까 체크 다 해주세요. 요건 제가 얘기 드렸죠. 컨트롤 F10 누르면 요 네모칸만
네모 칸만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F10 누르면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러면 요 색칠한 거 요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다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냥 붙이기. 네. 자, 여기에 또 회사 이름 넣고 법인 등록번호 넣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면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요. 개인 이름 넣으시고 사인하시고 연락처 넣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하루 만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봤던 사업은 정말 진짜 몇 달 동안 작성했었거든요. 아, 이거는 좀 시장 조사만 하고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꼭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초에 꼭 1억 받으시고 또 그 다음 년에 또 1억 받으시고 그럼 2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투자나 아니면 팁스나 또 추가 연계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강의나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고 보는 법과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 요약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